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리콘2 무상증자 최근 일정 살펴보고요. 재무제표까지 최근 실적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 빠르게 살펴보면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5일이죠. 따라서 실리콘2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7월 13일 수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가능합니다. 보시면 1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하루 전 14일이 권리락일이고요. 14일 하루 전 13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1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따라서 13일이죠. 시간의 거래로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13일 오전에 팔고 오후에 다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오후 6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13일 오후 6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무상증자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14일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죠. 지금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시초가에 보유하시는 주식 전량 매도하셔도 무증을 받는데요. 하지만 사실 새로운 주식을 받기 전이니까 그 새로 들어올 신주를 제외하고 판 거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자는 별도로 청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리락일이 되면 보유하신 계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수익률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고요.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권리락일이 되면 갑자기 주가가 기준주가로 떨어지니까 주가가 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권리락 효과라고 하죠. 대표적인 무상증자 효과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업은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이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5주죠. 1 플러스 5는 6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7월 13일 기업의 종가가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로 인한 기준주가 권리락일 하락은 3만원 나누기 6 하면 5천원이 되죠. 따라서 기준주가는 5천원이 되는 거고요.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5천원으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는 간단 계산식이고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락일부터 주식을 팔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신주를 받기 전까지 수익률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신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잡혀서 내가 얼마의 이득을 받는지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되죠. 따라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 관련 수익률 계산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엑셀로 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두처럼 500%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 얼마나 받나 보시면 500% 무상증자죠. 기존에 100주가 있었으면 새롭게 500주를 더 받는 거니까 총 주식수가 600주가 되는 거죠. 보유하신 주식수에 곱하기 6을 하시면 신주로 받게 되는 주식수가 나옵니다. 합산된 주식수가 나옵니다. 사실 주가는 그만큼 떨어지죠. 따라서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이동하는 회계적 이벤트이지 사실 기업의 실질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의 이제 무상증자는 8월 2일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청약하거나 유상증자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없던 주식을 받는 거니까 수익률 개념이 좀 다르고요. 세금과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시던 수익률 계산과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잡히더라도 실질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아까 수익률 영상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사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가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기대감으로 플레이를 하실지 권리락 효과를 보실지 또는 신주 상장까지 끌고 가면서 기업의 이제 신주까지 받으실지 잘 판단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도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매출액이 352억 원이죠. YY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3억 원,
YY 21%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9억 원, YY 27%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인은 매출 원가는 지난 사업분기 대비 13% 증가했죠. 반면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40%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업이익의 감소는 판관비의 증가라고 이렇게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판관기 세부 내역 보시고 지금 지난 사업분기 대비 금액 변화가 큰 부분부터 다시 줄였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운반비죠. 운반비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약 10억 원 늘면서 YY 61%나 증가했는데요. 따라서 이로 인해 관련 변동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급여 등 이런 인건비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요. 지금 기존의 기업의 판관비 세부 내역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판관비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 렌지폭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물류 운송비의 부담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물류비가 급증한 영향을 그대로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20에서 23% 수준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2년 1분기 24.6%의 판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이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물류비 증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실리콘도 자산 993억 원이고요. 단기금융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이제 주된 자산의 구성입니다. 지금 재고자산의 비중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 뒤에서 살펴보고요. 현금성 자산이 21년 대비 117억 원이나 크게 감소했죠. 현금이 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회전율을 살펴보면 22년 1분기 기준 3회를 기록했습니다. 재고자산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회전율이 좀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4회 이하는 재고자산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의 이제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59억 원 증가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힌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원 이렇게 잡힌 원인 중 하나는 이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고 결국 영업비용에서 이 재고자산이 늘어난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일어난 원인, 잡힌 23억 원이 잡힌 원인이 이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이 원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성이라면 실질 영업 현금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보시게 되면 역시 실질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죠.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사실 적자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의 총 부채는 133억 원입니다. 장기 차입금 위주고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부채입니다. 추후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종류주라든지 CBBW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 37만 2천 주 미행사 분량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업의 이제 주식수 대비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후에 이 관련 미행사 주식 선택권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총 자본 859억 원이고요. 자본 잉여금이 527억 원이죠.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전체 자본 중에 자본금의 비율이 현재 5.8% 수준이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좀 기대할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500% 무상증자를 감행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금이 좀 50억 원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리기 위함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재원이 될 거고요. 무상증자 후 자본금은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죠. 기업의 재무 상태 매우 양호하죠. 부채가 거의 없고 유동 비율도 좋습니다. 건실한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증자도 이렇게 단행할 수 있겠죠. 지금 경쟁 기업 중에 하나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PER 보시게 되면 22년 12배, 지금 23년 8배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해서 PER 밸류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브랜드 X 코퍼레이션보다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업의 이제 최근 공시 무상증자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실적까지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